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활기찬 마음으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장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사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신세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하지만 제 성격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이루어질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진부한 말로 시작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십니까? 저는 인내심이 무척이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건 완벽한 제 오해였습니다. 이런 일을 셀 수 없이 겪어놓고도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 마음의 병을 키우며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몇 번의 고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끝판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호구로 보이면 밑도 끝도 없이 남들에게 우습게 보인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절절하게 겪고 나서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한 발디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털어버리고자 이곳을 찾아와서 글솜씨도 부족한데 글자를 적어내려가고 있네요. 이쯤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질이 같은 우리 남편 욕 실컷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수식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조로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호구 중의 호구, 왕호구입니다. 솔직히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우리 남편은 호구였습니다만 저는 그 허물을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냥 몰랐던 거죠. 호구가 얼마나 큰 단점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남편이 그저 순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옆에서 정말 말려주고 싶네요. 호구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제 속이 문드러져서 썩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 남편은 말입니다. 그냥 거절이라는 것을 잘 못하고 바보 같고 남들에게 뒤통수가 맞는 그런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혼자 모든 장일을 떠안아서 야근을 하는 그런 멍청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거절을 못하니까. 남들이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몇 번이나 거절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남들이 부탁하는 걸 단호하게 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수도 없이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러면 도망을 가거나 이별을 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자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남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가장 답이 없는 부분은 바로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는 셈, 철수, 민수, 동수라는 수 3형제인데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놈들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이후에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꿔놓은 놈들이 바로 그 쓰레기 수 3형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을 셋이서 각각도 아니고 합쳐서 10만 원을 내고서는 자기들 여자친구까지 알뜰하게 불러서 뷔페를 박살내고 간 걸 시작으로 말입니다. 결혼 이후에 저희 신혼집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하질 않나, 밥을 달라고 하질 않나,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이 남는다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자질 않나. 정말 제가 이 사람들은 뭐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민폐란 민폐는 전부 다 끼치고 가는 놈들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문을 두들겨 대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야밤에 나간다고 하길래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술 삼형제 중에 민수라는 놈이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없다면서 남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민수가 기다리겠다고 빨리 다녀온다는 답답한 남편놈의 멱살을 그날 처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억만장자야? 갑부야? 무슨 돈을 그렇게 맨날 내주겠다고 난리를 쳐. 그것도 이 밤에 자다 말고 술값을 내주러 간다고. 오죽 부를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겠어. 민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허구한 날 찾아와서 민폐만 부리고 가는데 그것도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나가기만 해봐. 아주 아작을 낼 줄 알아? 그날 결국 남편은 술값을 결제해주러 가지 않았지만 이후에 민수가 집으로 찾아와서 술값을 계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제가 뭔데 내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지. 뿐만 아니라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술상도 하나 내오지 않는 거냐면서 저를 마치 중학에 주무를 부리듯이 술상 가져오라고 눈치를 주는데 와 진짜 술병으로 머리 한 대 찍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한테 술상으로 맛있는 안주 없냐면서 고기나 닭볶음탕 같은 거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참아주려고 했지만 저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그 인간에게 제가 뭐 예쁘다고 술상까지 내오겠습니까? 철수라는 놈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한테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면서 하나 장만하라고 남편을 꼬시는 다단계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동수는 말하기도 싫은 완전 생 양아치 중의 양아치였고요. 오갈 곳이 없다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하루만 자고 가겠다는데 남편은 이부자리 펴주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셋이 전부 저희 집에 모여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지를 때 제가 분위기를 싹 깨트리며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학창시절에 뭘 배우셨길래 이 시간까지 남의 집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동네에서 신고하겠어요. 시끄럽다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들 돌아가시고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모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으니 조금만 봐달래요 글쎄. 지 마누라 분위기 안 좋은 건 눈치도 못 채는 주제에 어찌나 말이 많은지. 남편이 친구들의 편을 들자 수삼형제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재수씨 정색하니까 정말 무서워. 쫄았네 나. 우리 적당히 놀다가 다 치우고 갈게요. 치우기는 개뿔. 처음에는 남편 생각해서 제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감수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호구 같은 모습을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수삼형제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굴뚝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당하면서 참고 사는 인간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 인간들을 정리하든 아니면 이참에 나를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래도 친구들인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해내면 정신 나갔어? 그럼 그냥 나랑 끝을 내던가 아니면 저 인간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던가.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끝내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딱 정해. 어떻게 할래? 제가 진지하게 갈라선다는 말까지 뱉어내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앞으로 수삼형제를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제대로 먹힌 건지 뭔지 그래도 꼴에 친구랍시고 이혼하는 건 맞고 싶었는지 그 뒤로 수삼형제가 집에 방문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밖에서 만나서 노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었죠. 집에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카드값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고 했던가요?
딱 보아하니까 술값을 모조리 남편이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 나이를 먹도록 변변찮은 인간들을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건지, 저는 남편이 정말 그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만나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카드값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수삼형제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구들은 돈이 없냐? 맨날 당신이 술값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 그러니 남편이 진짜로 수삼형제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은근슬쩍 친한 척을 하면서 동수놈이 취직이 안 된다고 저희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좀 시켜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공장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명결백으로 운영을 해오신 분이세요. 저희 친정아버지야말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추대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께 취업 청탁을 그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동수놈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아주 하찮게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공장은 그렇게 청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미 말을 해본다고 했는데. 장인어른 공장이라서 취업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장인어른한테 부탁 딱 한 번만 드려보면 안 되냐? 그래도 내 친구인데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 아빠 공장인데 왜 당신이 큰소리를 떵떵 쳐서 이사다를 만들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뒤로 동수놈은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와서 저 보라는 듯이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뱉더라고요. 제가 공장 취업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이야기를 동수놈에게 전달을 한 건지 뭔지 눈에 훤히 보이는 수틀림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동수놈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일부러 더 남편에게 비꼬아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공부는 못했어도 일은 되게 잘하는 편인데 단순 노동 같은 거 말이야. 감시 같은 것도 잘하고 사실 공장 같은 데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단순 노동 정도 아닌가? 요즘은 뭐 로봇도 다 한다며. 그러자 옆에서 철수와 민수까지도 맞장구를 쳐주면서 은근슬쩍 저희 친정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눈치를 살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주시네 친정이 무슨 공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공장 운영하시죠. 근데 요즘 일하겠다는 경력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인력이 넘쳐서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긴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인이 정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분하다고 말입니다. 절친이 힘들 때일수록 도와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구시렁거리는데 참새가 짹짹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별다른 말하는 것도 우스워질 것 같아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관되게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불만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불만이 넘치니까 남편을 붙잡고 결국에는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친구가 맞긴 맞아? 맨날 당신이 술값 내고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아. 당신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콧김을 뿜어대면서 지금 자기와 친구들을 무시한 거라면서 저에게 본인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안방에서 같이 자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방 선언을 하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그냥 각방 쓰자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각방을 쓰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자 남편과 제 사이에서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저에게 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이 남편이 각방을 쓰자고 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해주고 숨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모에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각방을 쓰자고 해서 지금 따로 자고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째려보면 못 쩐다고 무섭기라도 할 줄 알고 그러는 건지. 각방을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싸웠니?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남편이 호구짓을 하고 다닌 것과 저에게 동수의 공장 취업 청탁을 한 짓에 대해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곡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아직도 그 날라리 놈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부탁할 게 따로 있지 취업 청탁을 부탁하고 그래. 걔네가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괴롭혔니 너를. 내가 속이 상해서 온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볼 낯이 안 선다 내가. 그러면서 시모가 제 손을 잡고 남편이 고등학교 때 그 수삼형제에게 얼마나 당하고 살았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쪽이 팔린 건지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는 사건의 모든 것이 궁금해서 시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처럼 남편이 수삼형제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이 또 홀라당 넘어가서는 그놈들이랑 어울려 지낸다는 겁니다. 진짜 시모의 속마음이 얼마나 터져나갈지 100% 공감이 가는데 우리 남편은 팔푼이 같은 모습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들에게만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허세가 있는 건 좋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없는 것도 사실 별로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정이 팍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미 결혼을 한 사이고 가족이니까 허물을 덮을 줄도 알아야 한다며 결국에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각방 쓰는 걸 멈추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부부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이직하겠다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다니는 직장이 탄탄한데 굳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직을 하려는 회사가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고 자기에게 승진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회사가 승진을 보장해준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제 맘대로 살고 싶으면 도대체 저랑 왜 결혼을 했는지, 저는 남편과 결국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냐면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에 딱히 반박도 못하고 씩씩거리던 남편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더니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화장품 회사로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스킨 로션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인지는 알고 싶은 마음에 브랜드나 회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절대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곳이다 라고만 하면서 비밀로 하길래 왜 비밀로 하냐고 닥달을 했더니 어차피 응원도 안 해줄 건데 싸우기 싫다면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맨날 무슨 영업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만 매일같이 마시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이직을 한 이후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각출해서 내고 있는데 자꾸 이번 달에 돈이 없네, 월급이 줄었네 하면서 돈을 덜 내거나 아예 안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 작태를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다니는 회사에 대해 똑바로 말을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면접이나 보고 들어간 건 맞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우물쭈물하길래 회사에 전화 걸어서 월급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기 전에 당장 말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철수가 소개해준 회사라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수라는 놈은 다단계를 하는 놈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평생 안정적인 봉급을 받으며 정년까지 지낼 수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진짜 생각이라는 게 없어? 제정신이야? 왜 다단계를 하고 난리야? 그게 돈이나 벌리겠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철수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 나도 철수처럼 다이아몬드 등급에만 들어서면 몇 천만 원 버는 건 아주 껌이라고. 그때 돼서 돈 달라고 빌지나 마. 진짜 이놈이랑 어떻게 더 같이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더 막막한 것은 집에 가져다 준 그 생활비 몇 푼도 철수한테 빌려서 저에게 준 돈이었다는 겁니다. 다단계 구조상 고정급이라는 게 없이 물건을 판매한 만큼 수익이 떨어지는데 이 인간이 스킨모션조차 구별을 못하는데 화장품을 어디서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수한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가 저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서 연락이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철수에게 엄청나게 따져 물었죠. 지금 누구를 꼬셔다가 다단계에 집어넣고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냐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은 친정에 연락을 해서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친척들에게까지 화장품을 팔아치웠더라고요. 그렇게 푼돈을 벌어서 대부분은 남편 상의자로 있는 철수에게 이익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철수는 인심 쓰듯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에게 갚으라고 한 거고요.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이 구려도 엄청 구린 건지 우리 부모님부터 친척들까지 이 상품을 못 쓰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해결할 생각도 없는지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 친구들은 화장품 많이 쓰지 않냐고 친구들 소개 좀 시켜달라는 소리까지 해대는데 정이 떨어지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물건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된 남편은 3개월 만에 다단계를 때려치우고 완벽한 백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허튼 짓 안 하고 직장이나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남편놈이 이번에는 무슨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면서 잘하는 게 있어야 취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라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웬일로 바른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남편이 스터디 그룹을 알아봤다며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취업까지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짓 투성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해 아주 티끌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 활동도 꾸준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우리 남편이 강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수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말에만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임이라고 들었었는데 평일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수상했던 것은 야밤에 통화를 한다고 밖으로 나가지를 않나 휴대폰에 생전 걸어두지 않던 비밀번호까지 걸어두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수상쩍은 행동에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자기가 하면 뭘 하겠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냥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기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순히 남편의 그 말을 믿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거짓말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부탁도 거절을 잘 못하는 거고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입이 마르는지 혀를 내밀어 침을 발라대는데 스터디 이야기만 나오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입술에 침을 계속 바르더라고요. 딱 봐도 거짓말을 치는구나,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파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휴대폰 지문인식을 통해서 휴대폰 잠금 화면을 푸는 데 성공을 했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밤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의 모든 메신저를 확인하고 저는 정말 경악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잠금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터디에 간다던 남편은 아예 스터디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한 적도 없었고 웬 처음 보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단톡방이 말입니다. 스터디를 가장한 유부 남녀들의 은밀한 모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상간녀 또한 유부녀라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제 욕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소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격적이고 불륜녀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저를 팔아치운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집에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는 여편네가 있어서 살기 힘들다. 여편네 친정 또한 기가 세서 내가 눌리고 산다면서 제 욕에 우리 부모님 욕까지 들어있는데 글쎄 저희 아버지 욕은 정말 너무 심해서 참아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이 거품이 가득 끼어있다부터 시작해서 친인척들은 다 뒤로 해먹고 있을 거다. 장인어른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요. 한평생 뒷돈 한 번 받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공장을 운영하신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뒤척거림도 없이 씩씩거리면서 자고 있는데 정말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저와 저희 친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웃긴 게 상간녀에게는 돈 많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집에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백수 주제의 말입니다. 심지어 상간녀한테는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도 제가 돈 더 가져오라고 바가지를 긁는다면서 허세 가득한 문자를 보냈더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다 주기만 하면 바가지는 무슨 바람을 피워도 그냥 모른 척 지냈을 텐데 백수 주제에 이게 무슨 개소린지. 상간녀도 그 실제 하지도 않는 돈이 필요한 건지 그런 와이프가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면서 위로해주는 척 사장 한 번 꼬셔서 인생 펴보라는 여운형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간녀도 끼리끼리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무슨 사장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그런 줄 믿고만 있다는 게 말입니다. 상간녀의 머리도 대단한 멍청이라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갱생이 불가능한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했고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부 남녀의 모임에 남편을 초대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동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남편이 하다하다 친구의 추천으로 불륜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대로 제가 뒤통수 맞은 거죠. 저는 이놈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제대로 참교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스터디에 간다고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신이 나서 나가는 남편에게 쪽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 동네에 꽤 유명한 수제 케이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리 준비해서 맞춘 불륜 축하 메시지를 적은 케이크를 받아왔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유명한 가게였는데 인기가 많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주고 얼굴을 케이크에 박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무슨 프린트를 해놓은 것처럼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케이크 전면에 붙어있는데
케이크 사장님께서 저에게 혹시 복수에 성공하면 이 케이크를 SNS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수제 케이크집 사장님 SNS 친구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길래 저는 냉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주문은 처음이긴 하지만 제 복수를 응원한다고 말해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남편에게 어디냐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저에게 사진을 한 장 전송해 주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는 남녀들이 단체로 수업을 받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미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더러운 남녀들이 전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스터디를 가장한 불륜 모임이라 스터디하는 척 연기를 하는 사진임이 틀림없었지만 저는 기꺼이 속아주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이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뒤통수를 쳐야 저도 확실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전날 이미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남편이 어디에서 저 모임을 하고 있는지 장소와 시간까지 전부 알아두었기에 거침없이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긴 했지만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심장박동인지 아니면 복수를 하기 전 흥분해서 두근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의 목표는 오로지 남편에게 쪽을 주고 완벽하게 갈라서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중하게 케이크를 들고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위장한 그 스터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불륜 남녀들이 한데 모여 하하호호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얼굴이 경직된 상태로 성큼성큼 다가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한 상태로 저를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는데 와, 이것마저도 이렇게 정떨어지게 찌질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남편이 엄청 당황해하는데 저는 그 불린 모임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선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는 저 새끼 와이프예요. 아, 그쪽이 제 남편 상간녀죠? 저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썩은 동태 눈깔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케이크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당당하게 축 불륜 모임이라고 글자까지 적혀있고 본인들의 얼굴이 박혀있는 케이크를 보더니 남편도 상간녀도 엄청나게 당황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쫄려할 거면서 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니까 저는 차분해지더라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길래 일부러 여유 있는 척 웃으면서 케이크를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커팅을 하는데 불륜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는 글자와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을 칼로 조각조각 내서 주었습니다. 아마 자기 얼굴이 난도질 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으니 기분이 꽤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난도질이 된 자신의 얼굴과 케이크를 보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와, 바람 피우는 상간녀 속상하게 너희들 사이가 오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 지금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 그거야. 너는 지금 뭐하는 짓이야? 공부? 자격증? 진짜 까고 있네. 여기서 이 어린 년이랑 바람 피우는 게 너한테는 공부냐? 쪽팔린 줄 알아. 그 나이 처먹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주제에 누가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러고는 너무 열이 받아서 얼굴을 조각조각 낸 케이크를 냅다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워낙 불륜이라는 말을 큰 소리로 뱉기도 했고 케이크까지 던지니까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다들 제가 있는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불륜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사진이라도 찍힐까봐 다들 얼굴을 은근슬쩍 가리는데 참 찌질하더라고요. 순간 상간녀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가 순순히 곱게 보내주면 성을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머리끄덩이를 잡아챘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다 유부녀 유부남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너도 유부녀잖아. 너네 남편 어디 있어? 네 남편도 너 이 짓거리 하는 거 알아? 이 남자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지? 이 사람은 사장인 척 여자 꼬시고 있던데 이 남자 돈 한 푼도 없는 알거지야. 너한테 월 수입도 거짓말한 거라고 이 멍청한 년아. 이 남자가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가져. 제발 내 옆에서 데려가 달라고. 무슨 소리예요?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 받고 있다면서. 1,000만 원?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화장품 하는 다단계 직원이 뭐가 좋다고 들이대냐? 아, 그리고 너네 남편한테 내가 연락해도 되냐? 둘이 정정당당하게 결혼하면 되잖아. 너무 잘 맞는데? 한 명은 남자 등쳐먹는 성형 중독녀애, 한 명은 화장품 다단계 직원.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꼭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네. 분에 이기지 못하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난 구경거리겠습니까? 카페에 있던 손님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할 거 없이 하나도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히 촬영을 하는 걸 보자마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저야 초범이니 벌금을 맞아봐야 얼마 안 나올 거고 이 영상은 영원히 인터넷에 박제가 될 테니까요. 머리끄덩이를 잡혀 흔들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면서 영상 찍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불륜내를 감싸느라 사람들에게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설마 사람들 휴대폰만 카메라겠습니까? 버젓이 CCTV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구경꾼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륜녀 불륜남이에요. 다들 촬영해서 멀리 퍼뜨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엄청나게 우습더라고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미친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쪽팔림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크림이 고대로 묻어있는 남편의 뺨을 2번이나 세게 때리고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쪽팔림을 준 건지 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 너처럼 드세고 귀여운 맛이 없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나도 너랑 살고 싶은 줄 아니? 이혼해. 남편이 그 길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피할 이유가 있나요? 시댁에 갔더니 남편을 왜 쫓아냈냐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보아하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말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식겁을 해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왜 불렀냐고 너는 오란다고 오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저는 막 웃었죠. 남편이 불륜녀와 저지른 불륜의 증거들을 싹 프린트해뒀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시부모님 손에 딱 쥐어드렸습니다. 시모가 한참을 그 프린트물을 보더니 바들바들 떨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 놈이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바람을 피웠어? 아니 그거 다 오해라니까. 엄마는 내 편 들어줘야지. 편들기는 개뿔. 아주 당당하게 만나고 있던데요. 둘이 무슨 공부하는 걸 빌미 삼아서 연애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임도 공부 모임이 아니라 불륜하는 인간들끼리 만든 모임이었고요. 제가 오늘 카페에서 쪽을 줬으니까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시부모도 남편도 휴대폰을 열더니 이것저것 검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어머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3명이 남편 인생 망하게 만들 거라고요. 여기 불륜 모임을 누가 소개해준 줄 아세요? 동수가 초대했어요. 동수가 아주 친구 인생 제대로 망치고 싶었는지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민 거라니까요. 그러게
처음에 제가 그 세 명이랑 멀리하라고 할 때 남편 정신 차리고 영 끊으면 이런 일까진 안 일어났겠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혼의 소송까지 모조리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미련 없이 나왔는데 등 뒤에서 시모가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시모가 젊었을 때 시모 몰래 바람을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그 뒤로 바람 피우는 놈이라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남편에게 자기 아비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냐고 나가 죽으라고 남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뒤를 슬쩍 돌아보니까 남편이 시모 다리에 매달려서 빌고 있는데 어찌나 궁상맞던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대충 정리할 거 다 정리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날 남편과 마주하게 됐는데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도 쭉 빠져가지고 얼굴이 정말 죽을 상이 되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뭘 잘못 처먹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 그놈의 사정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철수한테 내용 증명이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버렸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팼는지 오갈 곳도 없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눈치만 보이고 취직도 안 되고 돈 벌어서 알아서 갚으라고 해서 나 지금 막노동 뛰고 있어. 내가 다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돈 벌어올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불린 노랑도 다 정리했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못 물러줘. 법원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법원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남편 꼴을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하며 한 소리씩 하시면서요. 협의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 또 통쾌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날 찍힌 동영상이 동네 맘카페에 싹 풀리면서 남편은 또 한 번 인생의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케이크 불린나무로 박제가 되면서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완전 폐인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시곤 했지만 저는 그냥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도 제대로 골라서 사귀어야 하고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바람만 피웠으면 저에게나 나쁜 놈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다단계는 왜 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이후에 아주 행복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 제 나이가 40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남자 하나 없겠냐 하는 마음을 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전 남편이랑 살던 집 정리해서 나온 돈으로 혼자 살만한 투룸을 얻었고요. 위자료까지 싹 받아 챙긴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두니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잘릴까 당장 생활비 부족할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오죽하면 늘 명치가 답답하고 아팠었는데 싹 내려갔지 뭐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안 될 것 같은 놈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당당하게 저 혼자 즐겨보려고 노력하며 남은 인생 누구보다 멋들어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